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최근 대청호 뱃길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원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뱃길이 끊어졌는데 이걸 되살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청호 뱃길 복원은 대청호에 배를 띄우겠다는 의미를 넘어 거미줄 규제를 풀어보겠다는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대청호는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지만 그 심연에는 지역 주민들의 한탄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0년 대청댐이 완공됐습니다. 81년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좀 더 높은 지대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의 문이면이 대표적입니다. 대청호가 만들어지면서 문이면을 비롯한 2만 6천 명이 인근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서슬이 시퍼렇던 군사정권 시절 주민들은 변변한 권리 주장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당근책이 제시되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 전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었냐면 문의는 관광지로 만들어줄 테니 집도 2층으로 짓고 깨끗이 져라.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저 청남대 대통령 별장 자리가 그전에는 뭐냐면 민속촌 자리예요. 관광지를 푸른다고 그래갖고. 커다란 호수 관광지에 뱃놀이는 빠질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너도 나도 배를 샀습니다. 당시 모터보트 한 대 값은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쪽박이 되고 말았습니다. 5공화국 초 대청호에 대통령 별장이 들어온 것이 직격탄이 됐습니다.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 당시 그 모타포드가. 그래서 모타포를 사놓고 지금 여기 대청호 가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20일 정도 운행을 했어요. 20일 정도요. 그러고 유람선도 떴었고. 그런데 저기 청남대 영빈관이지, 영빈관. 그전에는 지금은 청남대인데 그전에 영빈관 대통령 별장이 생긴 거예요. 법령의 정비는 더욱 큰 족쇄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대청호는 수자원 보호구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이라는 이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수도권의 식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 팔당호와 대청호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대청호는 그 환경부 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그리고 산지, 그러니까 환경부 외에 산지라든가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호와 대청호는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처지입니다. 일단 팔당호 일대는 개발 압력이 높은 곳으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청호 일대는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팔당호는 그 수도권 인구들의 급수를 책임지고 있는데 거기는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거기는 지금 90년도 비교해서 150% 올라가고 있고 저희는 똑같이 중적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저희는 인구가 90년대 비교하면 35% 감소된 상태로 더욱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팔당호는 도심 인근 지역의 경우 규제를 받지 않도록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어려운 행정용어로 제척이라고 하는데 대청호는 문의면사무소 소재지 한 곳만 간신히 빠졌습니다. 팔당호와 같은 테이블에 놓고 논의를 하기에는 출발선부터 다른 것입니다. 팔당댐도 우리가 견학을 갔어요. 많이 풀려서 모텔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있어요. 배도 뜨고. 근데 여기는 여기만 대피책도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는 안 풀어주느냐? 우리가 팔당댐을 가서 견학 갔는데 거기로 다 풀어져 있더라. 이런 식으로 건의도 했고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고 다 했는데도 여기는 특별대책지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답변이 그렇게 뿐이 안 와요. 최근 충청북도가
대청 500기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이미 지난해 혁신적인 신규 사업으로 수소 선박을 대청호에 띄우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청호를 가르는 배를 볼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5년마다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다시 마련하는데 마침 올해가 해당됩니다. 청주시는 역시 이번에도 대청호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로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어차피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도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그 구름다리, 응? 부교도 놀라고 제가 부교 논다고 할 때도 제가 후쿠오카로 답사를 제가 갔어요. 대표로, 우리 지역 대표로. 그랬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수도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면 사람이 꼬여서 그냥 담배꽁초 휴지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 수준을 그렇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환경단체에서는. 대청호 백길 복원은 배가 뜨느냐 못 뜨느냐가 본질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현실에 맞게 규제를 풀어보겠다는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지난 2014년 비록 무산됐지만 청남대에 국내 굴지의 리조트 업체를 유치하려 했던 것도 대청호 규제 완화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도 모두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청호 백길 복원으로 운을 띄운 셈입니다. 이제는 좀 시대의 변화에 좀 맞춰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까지 획일적인 입지 규제가 강한이었다면 지금 금감숙에는 수질오염 총량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그동안에 오염 방지 기술도 늘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합리적인 기술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지역 내부 조율부터 필요합니다. 대청호 백길 복원 구상에 대해 환경단체는 이미 규탄 논평을 내놨습니다. 충청북도는 차근차근 여론 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는 거는 감수하고 살아나야 한다는 그 논리를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배뿐만이 아니고 주민 피해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고 환경 오염을 시키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최적점을 찾아서 저희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의견을 고루고루 저희가 듣고 좋은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지금 거기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1년 충청북도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대청호 규제에 따른 피해 규모는 9조 원이 넘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안 담그겠다는 발상으로는 대청호의 규제 완화는 유언합니다. 대청호가 만들어진 지 벌써 40년. 수몰민해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